시작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3개 특검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윤석열한테는 이제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김건희는 지금까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탬버린이 걸려서라도 못 빠져나가겠죠. 지금 상황을 가장 힘겹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니 해도 윤석열이겠죠. 김건희는요, 이 상황에서도 어쩌면 자기 남편한테 다 떠넘기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외형상 권력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이었지 김건희가 아니었거든요. 민간인이 권력을 쥐고 흔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실제로 권력을 위임받았던 공직자가 제 권력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럼 책임은 누가죠? 공무원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도덕적으로는 김건희가 한 1000배 정도 나쁠 수가 있으나 실제로 책임은 다 윤석열이 떠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자, 아무튼 특검법도 시작이 되고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 지금 속도를 엄청 내고 있죠. 경찰과 공수처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덤비고 있어. 검찰은 뒷짐지고 파업 상태지만 경찰하고 공수처는 이미 윤석열을 때려잡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보시고 있죠. 그죠? 특검법이 지금 공포가 될 건데 이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에 경찰하고 공수처는 뭔가 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뭔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떳떳하다 혹은 나중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자신들의 권한이라든지 뭐 또 이런 것들 이번에 또 수사 체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체계가 또 바뀔 거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번에 제대로 눈도장을 찍어놔야 그래야지 자기들이 수사권을 받아도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사람들은 특검되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윤석열은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공수처고 경찰이고 성과를 내려면 윤석열을 다시 잡아가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수처가 먼저가 될지 경찰이 먼저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들은 누가 먼저든 일단 잡아 넣어야지. 그래야지 그쵸? 그래야지 눈도장 찍는 거잖아.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줬다면 경찰하고 이 공수처는 윤석열을 다시 잡아 넣는 거야. 그러면은 확실하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윤석열의 목줄을 확 쥐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재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쪽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그 강아지 끌고 한강에 그 산책 나가던 윤석열이 요즘 칩거 중입니다. 뭐 영화 한번 보러 갔다가 욕 직사게 먹고 또 뭐 극우 집회에 메시지 한번 보냈다가 완전히 욕 대바가지로 먹은 다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죠. 뭐 당연하지. 지가 무슨 말을 할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나대야 돼. 나대지 못하면 스스로 뭐라 해야 돼? 피폐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윤석열한테 멘붕이 왔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멘붕 올 것 같아.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지금 뭐 하나 윤석열한테 유리한 게 없어요.
오늘 아마 이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경찰이 윤석열한테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1차 출석 요구는 언제 했는데? 예, 며칠 전에 했대요. 며칠 전에 1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이 쌩깠대. 그래서 경찰이 2차 출석 요구를 합니다. 2차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건 뭐야?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1, 2, 3차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직권남용죄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영장 청구권이 있죠. 아무튼 조만간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벌써 2차야. 벌써 2차. 그러면 뭐야? 두 번째 안 나오면 뭐? 곧바로 3차야. 그러면은 세 번째도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체포영장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체포영장은 솔직히 간단하거든요.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 안 했다. 근데 죄가 좀 중하다. 그럼 체포영장 바로 나와요. 자, 2차 출석 요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윤석열은 경찰한테 한 방 맞았던 거예요. 2차 출석 날이 언제? 12일입니다. 이번 주네. 조만간이네. 자, 윤석열한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저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화폰 삭제 혐의, 그러니까 내란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까지 포함이 됐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거죠. 게다가 공수처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죠. 자, 이래나 저래나 윤석열은 지금 완전히 포위되는 느낌입니다. 검찰은 그래도 윤석열을 좀 봐주는지 뭐 지금 태업 상태죠. 하지만 경찰로서는 윤석열을 봐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매몰차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지금 오늘 갑자기 오늘 나오기 시작한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근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바로 이 윤석열의 범죄 혐의, 이 역시도 윤석열을 대단히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도 윤석열이가 문을 부수고 국회 안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 이 재판에서 연달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윤석열이가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오늘도 또 나옵니다. 오늘 이 진술을 한 사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는 윤석열이 했다. 오늘 이렇게 증언한 사람은 이상현이라고 해서 특전사 제1여단, 그러니까 공수 1여단 여단장입니다. 장군이야, 장군. 장군까지 나와서 지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대위, 대령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장군까지 나와서 윤석열이가 지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 지금 초급 장교부터 최고 고급 장교, 장군까지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모든 증거들이 윤석열을 지목한다. 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만 간다면 윤석열은 내란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재판의 담당이 누구? 지기현이에요. 그래서 좀 찜찜한 부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윤석열로서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쪼우고 있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쪼우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자신한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새로운 혐의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 논란이에요. 군 블랙리스트. 이 뭔데? 예, 이 군 블랙리스트는요.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안에 추가로 발견된 자료가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관이라든지 그 군 전후방 주요 장성들에 대해서 방첩사령부가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친분 관계를 뒷조사한 파일이 나온 겁니다. 그게 군 블랙리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부대, 무슨 장군은 민주당의 누구누구랑 친하다. 이 사람은 정치 성향이 뭐다. 이 사람은 고향이 전라도라서 민주당 편이다. 이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딱 걸렸어요. 내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이 자료까지 확보가 된 겁니다. 별개의 사건이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다루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지금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소위 말하는 최강욱과 관련된 최강욱 블랙리스트인 겁니다. 군 법무관들 중에서 누가 최강욱과 가깝고 누가 언제 최강욱하고 근무를 같이 했으며 누가 최강욱과 밥을 먹었다. 이런 내용들이지. 그러면서 이들을 전부 다 숙청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최강욱이 그렇게 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최강욱의 주변을 고사시켜서 최강욱을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감옥을 보낸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괴롭힌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특히 한동훈 같은 놈 말이에요. 저는 지금 솔직히 대검 범정 여기를 한번 털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저와 관련된 파일이 있지 않을까? 제 주변의 분들 지난 3년 동안 정말 기괴한 일로 불이익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내 주변에 계신 분들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저만 딱 빼놓고 주변이 완전히 심지어 제 주변을 완전히 압수수색 다 끝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향해서 수사권을 발동한 것 같은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관련이 없으니까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사건도 좀 있었어요. 최강욱 파일이 있었다면 장용진 파일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블랙리스트 파일이 이번에 새로운 사건으로 등장이 된 거예요. 이게 내란과 연관지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싹 솎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리스트를 만들어낸 거죠. 게다가 이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이 댓글 공작을 했다라는 점이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댓글 공작? 자, 당시 블랙리스트 대상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이 들어갑니다. 그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이 윤석열한테 찍혔던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이버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댓글 공작이 진행됐다 또는 댓글 정보가 진행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포착이 된 겁니다. 사이버 사령부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이 댓글 공작팀은 그 내란 사건,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 어느 정도 권력을 일단 장악을 하고 나면은 SNS를 제압을 해 가지고 반대 여론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놈들인 거지. 중국 공산당 같은 놈들인 거지. 중국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고 툭하면 중국 공산당 반대 어쩌고 저쩌고 했던 놈들인데 하는 짓은 꼭 중국 닮아가려고 하지. 아니 어떻게 댓글 공작을 하려고 그래. 댓글 공작 이게 바로 뭡니까? 중국 애들이 흔히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참. 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이번에 포착이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범죄 혐의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내란죄에 붙어서 처리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죄와 별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보여져요. 자, 이 사건에서 보듯이
윤석열의 범죄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디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된다고 그래야 돼.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까지 보면은 경찰, 그리고 법원, 그리고 공수처, 이곳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목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윤석열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경찰이 여기에 추가적인 수사를 하나 더 하고 있죠. 아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그 내란 혐의 또는 그 내란 혐의의 좀 부차적인 혐의,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저지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분야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아까 말하는 것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김선교 전 양평군수, 현 국회의원, 이 양반은 소환이 한번 된 모양이지.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현재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희룡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 차례는 곧바로 윤석열입니다. 아니면 김건희겠지. 이 역시 지금 현재 막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부분은 실은 김건희와 직결되는 문제이죠. 원희룡은 말이야,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숨겨주기 위해서 양평고속도로의 문제를 호도하려고 했죠. 소위 말하는 범인의 도피, 은닉, 증거 인멸, 이런 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국토부의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 지금 보면은 사라진 게 좀 많아요. 나는 갖고 있어. 필요하면 제가 그 자료 넘길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원희룡 얘 감옥 가는 거 좀 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원희룡이 대선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온 이유, 혹시 그것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원희룡 다음이 누구다? 그럼 김건희예요. 이 역시 지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자, 안팎으로 윤석열도 김건희도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3개 특검법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이 바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은 곧바로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특검을 지명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특검을 선정하고 특검이 이제 수사 준비를 시작하고 요 정도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특검은 이제 국회에서 지명하니까 국회에서도 뭐 하겠죠. 자,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다음 달, 그러니까 7월부터는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검 수사가 한 6개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겁니다. 윤석열 또 잡혀 들어가는 거죠. 다행히 경찰,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를 피한다고 해서, 또 경찰, 경기 남부청을 피한다고 해서, 공수처를 피한다고 해서, 그리고 법원에서 나오는 불리한 증언들을 지기현이가 어째어째 피해준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구속밖에 없습니다. 윤석열도 그거 알겠지. 자신을 향해서 한 발, 두 발 목이 조여져 오고 있다는 거 알지? 모를 리가 있나? 자, 이럴 때 윤석열이가 흔히 쓰는 방법이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뭐 마치 영화 보러 가가지고 뭐 그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 본다 그러고, 또 극우 집회에 메시지 보낸다 그러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못 하잖아. 극우 집회 열리지도 않아. 자기 집 주변에 와가지고 맨날 윤 어게인 하던 애들도 점점 줄어들어. 이제 안 보인대.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 지난 선거 기간 중에 툭 하면은 강아지 끌고 밖에 나가더니 이제는 강아지 끌고 밖에 나가는 사진도 안 나오죠. 그만큼 얘는 지금 칩거 상태인 거야. 예.
장용진이가 지난번에 윤석열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정신 상태 지금 이상할 거다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강아지 끌고 또 나왔대. 내일도 한번 나와봐라 윤석열 이놈의 새끼야. 자, 어쨌거나 윤석열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건 거의 명백해요. 근데 윤석열의 상태를 가장 나쁘게 하는 게 뭐야? 윤석열이 가장 힘든 게 뭐야? 뭐긴 뭐겠어.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인 거야. 지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이재명.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이재명. 안 죽고 살았네? 작년에 죽이려 했던 이재명 죽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마침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근데 시작부터 지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 야, 그냥 차이가 확 그냥 눈에 나네. 국민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응? 윤석열 출근 자체가 지각이었지. 근데 이재명 출근하면은 야근이야. 속도감 보세요. 효용감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G7 초청받죠. 트럼프랑 전화 늦게 했다고 그걸로 시비 막 걸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랑 전화 하루 이틀 늦게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한테 인정받아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가 뭐 고명이라도 받나? 옛날에 조선 왕조가 중국 왕조 명나라 청나라에 가서 고명을 받아오듯이 우리도 뭐 고명을 받아와야 돼? 지금 대통령? 고명 받아와야 돼?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됐어. 여러모로 보나 윤석열은 이재명에 비해서 발톱 때만큼도 못하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을 버리는 건 시간 문제죠. 확실히 윤석열보다 낫네 라고 할 겁니다. 검찰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태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검찰 지금 나갈 구멍이 없나? 어디 나 차표 내고 나가면 누가 나 써줄 데 없나? 이러고 있어요. 혹시 나 공수처로 옮기면 받아줄라나? 중수청으로 가볼까? 이러고 있어. 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밥줄을 놓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밥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검사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누가 윤석열을 챙겨주겠어? 그나마 남아있는 검사들, 그나마 검찰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이제 윤석열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윤석열로서는 이제 사면초가입니다. 생전에 윤석열이 이런 사면초가를 겪어보면 적은 없을 거예요. 있다면 지난번 감옥에 갔을 때일 텐데 지금은 감옥에도 안 갔는데 감옥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기사 보셨죠? 정치 보복 인상을 주는 과거 청산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가 정치 보복인데, 정치 보복은요, 윤석열이가 이재명 달달 볶은 거, 윤석열이가 조국 가족 멸문지화 시킨 거, 그걸 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서울대 교수였다라는 손봉호라는 사람인데, 이 손봉호라는 이 늙은이 말이야, 윤석열이가 조국 죽일 때, 윤석열이가 이재명 죽일 때, 윤석열이가 문재인 죽이려 할 때 정치 보복하면 안 된다라고 말 한마디 안 한 새끼야. 이런 새끼가 갑자기 윤석열이가 당할 때가 되니까 아이고 정치 보복하면 안 돼? 아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런 영감쟁이들부터 진짜 쓸어버려야죠. 아무튼 이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조중동이 마치 짜고 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어. 뭐예요? 겁먹었다라는 얘기죠. 윤석열이가 겁을 먹었는데
그 겁먹은 윤석열을 조중동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윤석열만 겁을 먹었겠어요. 적폐놈들 아마 겁먹지 않았겠습니까?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겁 안 먹었을까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힌 언론 중에는 채널 A도 뭐 사실 빼놓을 수 없죠. 얘네들 지금 겁 안 날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보복 가지 말라라는 이런 기사를 쓴 거야. 지들이 무서우니까. 누구 말 맞다나 겁먹은 개가 더 많이 짖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겁먹은 개는 조중동일 수도 있고 윤석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지금 멘붕 상태에 빠진 것은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거의 매일같이 싸운대요. 선거하는 날, 그날 선거하러 가기 직전까지도 싸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건희는 조만간 아크로비스타를 나와서 모처로 이동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상 윤석열과 이혼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만 살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여러분이 만약에 윤석열이라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겨우 감옥을 탈출을 했는데 다른 사건으로 다시 감옥에 갈 위기이고 대통령은 자기가 가장 미워하던 사람, 자기가 제일 괴롭힌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고 마누라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을 잘 들었던 마누라는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고 멘붕 안 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윤석열이가 법원에 출석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을 진짜 안 하셨습니까? 아유 시끄러워라. 자, 많은 분들이 이 주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여기서 윤석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 윤석열 표정이 어떤가요? 자, 잠시만요. 자,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윤석열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있는데, 자, 기자들이 접근합니다. 질문을 하죠. 쳐다보질 않습니다. 눈을 약간 내려 깔죠. 옆을 봅니다. 딴 데를 보죠. 앞을 차라리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리저리 눈을 돌리면서 시선을 회피합니다. 자, 그냥 앞만 보고 가면은 문제 이렇게 좀 달랐을 텐데 시선을 자꾸 회피하죠. 기자들이 왔는데 대답하기 싫으면 앞만 쳐다보면 되잖아. 근데 자꾸 시선을 이렇게 회피해. 고개 도래도래 하면서. 윤석열이가 도리도리 하는 데는 뭐다? 불안하기 때문에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불안함이 오늘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 멘붕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잘됐다 이놈의 새끼. 그죠? 자, 멘붕 빠지기 싫으면 차라리 감옥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렇게 충고해 주고 싶습니다.